엄마 괜찮아? 저 여자 또 왔다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서울 변두리에 사는 이효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효순은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윤갑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긴 외모였지만 평생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뺀질뺀질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습니다. 효순이 악착같이 번 돈으로 윤갑은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효순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형우, 딸 우희, 그리고 막내 선우. 형우는 아버지를 닮아 조금 건들거리는 면이 있었고, 우희는 엄마를 닮아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웠습니다. 막내 선우는 어릴 때부터 엄마 편이었고, 엄마를 아낄 줄 아는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윤갑의 바람은 어전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갑은 차이정이라는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윤갑이 가끔 희정을 효순의 집에 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안방에 이불 잘 펴놔. 윤갑은 희정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효순은 말없이 거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의 웃음소리, 윤갑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효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에는 얇은 문 하나뿐이었고 모든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참아야 해. 자식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효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희정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효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 가볼게요. 효수는 대꾸 없이 그냥 부엌으로 갔습니다. 희정은 윤갑의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선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선우는 희정이 오는 날이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희정이 인사를 해도 외면했고 심지어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어요. 희정은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습니다. 효수는 그런 선우를 말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이구나. 윤갑은 끝내 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희정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았고 윤갑은 그 여자 집과 효순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형우와 우희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효순 곁에는 선우만 남았습니다. 선우는 효순을 챙겼고 효순은 그런 선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큰형 현구와 동네 술집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야, 선우야. 형우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몰라? 너? 사실은 형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형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형, 뭔데? 말해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형, 선우가 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사실 아버지가 그 여자 차이정이랑 낳은 아들이야. 엄마가 널 키워준 거야. 호적에도 엄마 아들로 올려놓고 선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진짜 몰랐나 보네. 미안해. 내가 술 먹고 실수했다. 엄마가 평생 숨기려고 했는데. 야, 선우야. 현구가 불렀지만 선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죽도록 미웠던 그 여자, 엄마를 괴롭히는 그 여자, 엄마를 내쫓고 안방에서 차지하던 그 여자, 우리 엄마를 매일 울게 만들던 그 나쁜 여자, 그 여자가 나를 낳은 엄마였다고.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효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우 왔어? 형구랑 술 많이 마셨어? 효순의 다정한 목소리가 선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우는 효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효순은 이상한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한 말이 진짜야. 효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는데? 나 정말 엄마 아들 아니야? 순간 효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형이 다 말했어. 내가 엄마 아들 아니라고. 효순은 한참을 말없이 선우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는 네 아버지가 차이정이랑 낳은 아들이야. 선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효수는 선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키웠어. 네가 젖을 먹을 때도,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도, 아플 때도 다 엄마가 옆에 있었어.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선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미워했던 그 여자가? 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알게 되면 이렇게 힘들어 할까봐. 친엄마 때문에, 친엄마가 한 짓 때문에 너까지 그늘에 젖어 살까봐 네가 모르길 바랬어.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선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희정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리 가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는 거 다 알아요. 그때마다 희정이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모습, 그 여자가 나를 낳은 엄마였다고. 선우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선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았고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평생 미워했던 그 여자가 나를 낳은 엄마였다고? 효수는 그런 선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밤마다 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효수는 선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우야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잖아. 선우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효순이 차려놓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선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내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효수는 선우를 쳐다봤습니다. 7살 때였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선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10살 때는 더 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인사를 하길래 나 외면했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때도 그 여자 울었던 것 같아. 효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길래 내가 소리 질렀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울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랬어. 선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낳은 엄마였다고? 그럼 그때 그 눈물은 나 때문에 흘린 거잖아. 효수는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야, 엄마, 나 헷갈려. 그 여자는 분명히 나쁜 여잔데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여지껏 그렇게 대한 게 죄 지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나까지 죄인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선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효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 여자 잘못이야. 아니, 네 아버지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선우야. 효수는 선우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넌 내가 키웠어.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선우는 효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효수는 선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효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졌습니다. 우리 선우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 희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보는 희정의 눈빛, 그 눈빛이 유난히 슬펐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였구나. 선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효수는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선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 여자 치킨집 한번 가보려고. 효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우야. 응. 너. 괜찮겠어? 선우는 효순을 돌아봤습니다. 효순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효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선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효수는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친엄마라고 하니 핏줄이라고 선우가 마음이 쓰이는 건가? 효수는 가슴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선우는 버스를 타고 희정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지만 선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희정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얼굴, 나한테 인사를 했지만 외면당하던 그 얼굴, 내가 소리를 지르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그 얼굴. 버스가 멈췄습니다. 선우는 내렸습니다. 저 멀리 작은 치킨집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정이 보였습니다. 희정은 카운터 안에서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선우는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희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우야? 선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정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희정은 손을 닦으며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우야, 네가 여긴 어떻게?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희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콜라? 사이다? 아니요, 괜찮아요. 선우는 가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떨고 있구나. 선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셨다는 게 맞아요? 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얘기했구나. 선우의 물음에 희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주방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지만 둘 사이에는 무겁고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가 낳았어. 선우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희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해서. 왜요? 선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저를 안 키우신 거예요? 왜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희정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도 키우고 싶었어. 너를 안았을 때 정말 키우고 싶었어. 근데 난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없었고. 희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님이 아니, 내 엄마가 말했어. 내가 키울게. 내 아들로 키울게. 그때 난 너무 비겁했어.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선우는 희정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죄책감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집에 오신 건 너를 보고 싶어서였어.
희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가끔 오라고 했어. 네가 크는 모습이라도 보라고. 근데 너는 날 미워했지. 당연해. 네가 볼 때는 내가 네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여자였을 테니까. 선우는 어릴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리 가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마다 희정이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모습, 그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제가 심하게 대했죠.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희정은 선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 엄마한테 잘해줘. 형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고, 너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너 대학 갈 때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님하고 내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형님이 정성으로 널 키워준 그 은혜 나는 평생 못 잊어.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넌 온전한 부부 사이에서 형제들이랑 축복받고 자란 형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 선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선우는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선우아. 선우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희정이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효수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땠어? 선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효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선우를 돌아봤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효수는 다가가 선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언제든 여기 있어. 선우는 효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키워준 엄마에 대한 사랑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선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효순도 선우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효순이 문을 열자 희정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희정은 효순을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효순은 말없이 희정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희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선우를 키워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희정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치킨집 하며 조금 모은 거예요. 됐어. 효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 형님, 가라고 했어. 효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선우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희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선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정은 선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우야, 안녕하세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흔들리고 있어. 선우야, 들어가 있어. 응. 선우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희정은 효순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그냥 선우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효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맘대로 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효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자식이 아파하니 나도 일이 힘든 거겠지. 저 여자가 미워도 애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효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방 안에서 선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희정을 보니 예전처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순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바람나 밖에서 나온 나를 친자식처럼 품고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날 이후 희정은 가끔 효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면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가끔 반찬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효수는 희정이 놓고 간 반찬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큰아들 형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술 먹고 실수로 조심 좀 하지. 아유, 됐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언젠가는 알았을 거야. 효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딸 우희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선우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효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효수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선우가 저 여자한테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 효순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효수는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윤갑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효순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효순이 거실로 나가자 윤갑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이상해. 머리가 아파. 윤갑의 말이 어눌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효순이 소리쳤습니다. 선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좀 봐. 빨리 119 불러. 선우는 윤갑을 보고 놀랐습니다. 윤갑의 입 한쪽이 삐뚤어져 있었고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구급차가 왔고 윤갑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신체에 마비가 왔고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순과 선우는 병실에 앉아 윤갑을 지켜봤습니다. 윤갑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윤갑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효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윤갑은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요양하라고 했습니다. 윤갑은 효순의 집으로 왔습니다. 희정의 집이 아니라. 효수는 윤갑을 돌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을 땐 저 여자랑 살더니 이렇게 비참해지니 내게 오는구나. 어느 날 희정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오빠. 희정은 윤갑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윤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 오빠 내가 간호할게. 내가 가라고 했어. 윤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내 이 꼴 보지 마. 그냥 가. 희정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내가 오빠 돌볼게. 안 돼. 넌 내 좋은 모습만 기억해. 윤갑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희정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나가. 윤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효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저 여자한테는 끝까지 남자로 보이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나도 여자야. 나도 누군가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 하지만 효수는 평생 억척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윤갑은 효순을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평생을 밖으로 돌던 하나 보탬이 안 되던 그런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니 효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 팔짱가 봐. 선우는 그런 효순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혼자 힘들잖아. 괜찮다니까. 효수는 윤갑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약을 먹였습니다. 윤갑은 그런 효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효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한마디로 돼. 평생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하지만 효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윤갑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합병증이 왔고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효수는 밤낮으로 윤갑을 돌봤지만 윤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갑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 여보, 여보. 효순이 윤갑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우야, 119 불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갑은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효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큰아들 형우와 딸 우희, 그리고 선우가 곁에 있었습니다. 효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평생 일 한 번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우다 첩까지 집에 데려오고 밖에서 자식까지 낳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남편. 효수는 관 앞에 놓인 윤갑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내 인생 기구했어. 당신 때문에. 장례식장 구석에 희정이 와 있었습니다. 희정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주 자리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여자 아니야? 맞아. 첩이라며. 어떻게 장례식에까지 와? 희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는 그런 희정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첩으로 살았고 죽어서도 상주 노릇 한번 못하는 희정. 선우는 희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희정은 선우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능일 그냥 보낼 순 없었어. 희정은 흐느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첩으로 살았어도 내 인생에는 나의 아빠가 유일한 남편이었어. 반평생을 같이 한. 선우는 말없이 희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효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선우가 저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효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큰아들 형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아냐, 안 나와. 효수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는 효순과 선우만 남았습니다. 형우와 우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효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정말? 그냥 허무해. 효수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전쟁처럼 살았는데 저렇게 쉽게 가버리고 나니 허무하기만 하네. 선우는 효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무함에. 내 인생은 뭐였을까? 효수는 베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효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효순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수는 그런 선우를 보며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선우까지 날 떠나면 어떡하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효순이 문을 열자 희정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왜 왔어? 효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와. 효순은 희정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선우는 방에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희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저는 선우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효수는 놀라 희정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희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우의 진짜 엄마는 형님이에요. 저는 낳기만 했을 뿐이에요.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선우가 저를 평생 미워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형님이 평생 고생하신 것도 다 저 때문이고요. 제가 형님 마음의 대못을 박은 거 알아요. 희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도 죽었고 이제 저는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디 가려고? 부산이요. 동생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요. 효수는 말없이 희정을 쳐다봤습니다. 선우 잘 부탁드려요. 희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형님 덕분에 네, 그렇게 자랐어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선우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희정은 일어섰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희정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선우가 나왔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응. 선우야. 희정은 선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미소였습니다. 잘 지내.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선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선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해도 될까? 선우는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정의 손은 거칠었고 차가웠습니다. 선우야, 엄마, 잘 모셔. 알았지? 네. 희정은 선우의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선우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나왔습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선우는 액자를 희정에게 건넸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갑과 희정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결혼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선우가 컴퓨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갑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과 희정의 사진을 합성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찍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희정은 액자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못해드린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제가 대신 해드려요. 잘 사세요. 건강하시고요. 희정은 액자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우야. 희정은 한참을 울다가 액자를 가슴에 안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희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선우는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희정의 뒷모습이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효수는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슬퍼 보였습니다. 효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선우는 고개를 돌려 효순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그럼. 선우는 효순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 옆에 있는데. 효수는 선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우는 슬펐습니다.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마자 떠나보내는 게 왠지 슬펐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슬픔을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선우가 선택한 것은 효순이었으니까요. 키워준 엄마,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엄마, 진짜 엄마. 선우는 효순을 꼭 안았습니다. 효순도 선우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효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효순의 반찬을 좋아했고 가게는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효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윤갑이 죽고 난 후 효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선우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효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고 며느리도 효순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효수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휴, 이렇게 이쁠 일인가? 세상에. 우리 귀한 손주. 평생 힘들게만 살았던 효순에게 손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운의 가족이 효순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한테 와. 효순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효순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아들 웃었어. 선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순은 손주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저녁을 먹고 선운의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효수는 혼자 남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잘 살고 있을까? 효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희정의 번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효수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손주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효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희정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몇 분 후 희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선우를 꼭 닮은 거 보니 손주인가 봐요. 너무 예쁘네요. 선우가 좋은 아빠가 됐군요. 다 형님 덕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형님도 건강하세요. 효수는 그 답장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효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낡은 노란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선우가 어렸을 때 입었던 스웨터였습니다. 효순이 밤새 손수 짜서 만들었던 스웨터였습니다. 효수는 그 스웨터를 꺼내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스웨터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뜨개질하며 선우를 생각했던 그 밤, 선우가 이 스웨터를 입고 활짝 웃던 그날, 선우가 아플 때 이 스웨터를 입혀주던 그 순간들, 효수는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평생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애들 셋 다 잘 커서 잘 살고 있으니까. 효수는 스웨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효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효순 씨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손주를 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효순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선우가 보여준 마음은 어땠나요? 효순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